안녕하세요. 윤선박 현장TV 윤선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귀농, 4차 산업혁명.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4차 산업혁명이 뭔가요?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러면 4차라고 한다면 1차, 2차, 3차가 있겠잖아요. 1차가 뭐예요? 전기기관, 철도가 생기면서 1차 산업혁명이 생겼다 그러고, 2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전기 생산 라인 조립해서 옛날에 방적 공장이라든지 그 옷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었고요.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인터넷, 반도체 프레임이 생기면서 했고,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거예요. 스마트폰, 유비쿼터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위에 보시면, 위에 우리 사진에 나와 있죠? 뭐뭐 사라졌나요? 거기에 카메라, 그 다음에 음악 듣던 거, 그 다음에 수첩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이렇게 어때요? 뭐 후레쉬 랜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불을 밝히면 되잖아요. 랜턴 그런 거 같이 지도도 마찬가지, 뭐 구글 지도라든지 네이버 지도 보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죠. 5억 개의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된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밥을 예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밥을 그 다음에 전기 난로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난방 시설을 켜고 끈다든지 그런 게 다 가능한 거 되잖아요. 사물과 인터넷이 합쳐지는 것. 옆에 사진에 보일 거예요. 뭐 있어요?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 옛날에 그 많은 분들이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다면, 이제는 2대의 생산 라인과 5대의 로봇, 그리고 10명의 근로자면 1년에 500만 개의 신발이 생산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600명의 근로자들이 일했던 것이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목재 수송선이 딱 들어오면 108명이 5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물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느냐? 8명, 8명이 하루 동안 일하면 된대요. 그만큼 자동화 기계화 첨단화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 과거에 노동의 종말을 썼던 제레미 리프키는 이런 말을 했죠. 첨단 기술과 정보화 사회 경영혁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하이패스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전에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계산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또 휴게소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는 어때야 돼요? 사람에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뭘만 넣으면 카드 넣고 번호 받아가지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점점 이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대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다. 4차 혁명이라는 게. 그리고 광범위한 기술적 실업, 기술 진보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실업이 많이 발생할 거다. 인간의 노동이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기보다는 노동을 전략하는 방향으로 더 빨리 찾아내기 때문이다. 케인즈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결론은 앞에 쭉 이야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더 편리해지고는 있지만 사람이 필요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 위에 사진이 있어요. 뭐 있나요?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농사 지실 때는 쟁기를 가지고 있죠. 아버님이 농사 질 때는 경기 로타리 밭을 이제 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밭에 나가보면 뭐 하고 있어요? 트랙터로 이렇게 하잖아요. 2019년부터 나왔던 건 바로 뭐예요? 무인 트랙터.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과거부터 기계화 자동화 해왔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굉장히 옛날에 쟁기를 가지고 했던 것을 트랙터로 하게 되다 보니까, 자, 쟁기를 가지고 하루 동안 일할 걸 트랙터로 돌리게 되면 얼마면 끝날까요? 쟁기를 가지고 하루 동안 일할 걸 트랙터 돌리게 되면, 대부분 농업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말획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30분에서 1시간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뭐 있을까요? 결론은 시간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로 쟁기할 때하고 경운기 처음 나올 때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트랙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 기계야 4차 혁명으로 오면 올수록 물량은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산업혁명을 겪어오면서 그때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대였지만 3차, 2차, 3차 넘어오면서 수요와 공급이 같아졌다면 이제는 4차 혁명은 명확하게 공급 과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농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농업의 생산성들 요즘 최근에 스마트팜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생산 시스템 조절하고 온도, 습도, 센서 다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일부 로봇을 이제 사용하고 있기 시작하죠. 파종 로봇, 그 다음에 농약 방제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인간이 했던 것을 점점 드론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로봇이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팜 하나면 모든 온실 작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드론을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3D 프린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체험원의 구조를 만든다든지 그런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딸기를 따는데 로봇이 따르는 구조들 이제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오면서 우리가 스마트팜 여기에 그 정읍에 있는 농가를 보면 스마트팜 이렇게 해놓은 농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농가도 5,500평에 5만 주의 어떤 그 토마토가 심어져 있는 구조거든요. 이런 형태가 점점 커질 것 같다, 더 많아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면 공급량이 더 많아지는 구조를 가져올 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수요를 늘릴 거냐가 중요해지는 구조로 될 것입니다. 자, 과학과 첨단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자본 집약적이 돼요. 근데 지금 귀농하시고 오신 분들의 대부분 어떤 분들이세요? 오셔가지고 그렇게 큰 구묘를 만들려고 계획하거나 자본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막상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어때요? 물량이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점점 자본화되고 있고 규모화되고 있는, 첨단화되고 있는 시스템을, 그게 스마트팜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과거의 방식에 해가지고 내가 벼농사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뭐 밭작물 조금 하고 해야 된다고 하려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막상 와서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진입하시면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될 겁니다. 소규모 농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귀농하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농가들도 점점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귀농인이 첨단화 자동화를 갖추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일부는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첨단화 자동화 만들어지고 하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귀농인들은 그게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 정책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요. 품질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점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품질이 평준화되고 있다. 뭐 크기, 당도, 모양, 색깔. 더군다나 첨단화 자동화 된다는 것은 내 기술에 의해서라는 게 아니라 수치에 의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점점점 비슷해질 거다. 이 현상은 과거부터 해왔어요. 과거에 우리가 42조 구속개선 사업들 올해 라운드가 있으면서 해왔었고, 농업의 산업 구조를, 농업을 변화시키자, 생산 기반 구조를 변화시키자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해왔던 게 뭐였냐면 바로 시설 규모화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농업이 잘 살고 있느냐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거냐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을 제안했던 클라우드 슈밥이 그 책에서 똑같이 제안한 게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세상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첨단 기계화될수록 우리는 친밀한 관계 및 사회적 연계에서 비롯되는 인간적 감성을 더욱 갈구하게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첨단화 자동화 될 거라는 것을 클라우스 슈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더 원할 것 같다. 인간적 감성을 원할 것 같다. 자, 그러면 도시에가 인간적 감성이 많은가요? 시골에 농촌 인간적 감성이 많은가요? 그럼 그 인간적 감성을 어떻게 하면 농업의 산업으로 연관시켜서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4차 혁명 시대의 귀농이라는 게 그냥 생산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물론 그런 이야기는 맞아요. 농사만 잘 지어서 하면 되지. 그것을 이것저것 다 신경 쓰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적으로 앞으로 트렌드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규모화된 곳에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센서에 의해서 농사를 지게 되는 파트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파트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자, 그러면 규모를 적게 하되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올릴 거냐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중간하게 그냥 이 규모화에 있는 상품들 그 상품 그대로 하면서 생산에만 의존해서는 분명히 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농사 짓지 않아요. 저 농사 일부 짓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수많은 현장을 다녀보면서 수많은 농가를 분석해 보니까 맞다. 그러면 이 4차 혁명 시대는 새로 귀농하신 분들이 뭐부터 시작해야 될 거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거냐? 라고 고민하면서 들어가는 어떤 말이고요. 그 다른 영상에 보시면 작목 선택의 기준이라든지 실패하는 요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작물을 선택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효자 딸기 농원에 평생 농사 지셨던 대표님이 황희철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강의 듣고 나서 변화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 이런 말씀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박사님 제가 평생 지어봤는데요. 농사 지었는데 트랙터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스마트폰이 돈도 많이 벌게 해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트랙터 자기는 농업하면서 기계화하면서 트랙터 막 사고 여러 가지 비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농촌 딸기 체험을 하면서 고객들이 와서 스마트폰을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게 해줬대요. 결국 4차 혁명 시대의 귀농은 처음부터 인간적 감성과 함께 밀접한 고객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가야 될 거냐가 답일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